비장에서 호중구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서희계에서도 이거 안 지가 얼마 안 돼. 호중구는 병원체를 파괴하기 위해 감염과 염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최초의 세포이기 때문에 소위 청소용 세포입니다. 인간 비장의 호중구와 내피세포로 둘러싸인 비림프구 이미지, 왼쪽의 이미지는 정상 비장에 해당되고 우측 이미지는 호중구의 존재가 훨씬 낮은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비장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스톱 시켜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장에서 발견된, 즉 비장에서 생산해서 골수에서 숙성시키는, 성숙시키는 그 호중구는 우리가 폐호흡을 할 때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발휘한다. 에이스와 함께. 그래서 토생금이에요. 겹에서 이것은 설명드린 거지만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다시 피드백 해보세요. 고혈압에서의 면역계와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오행의 상생상극의 작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암침법의 대주제인 암과 면역을 이 시스템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호지킨 병의 림프절에서의 림프종 관련 대식세포의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발현,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급증하면, 과잉으로 증폭이 되면 림프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세포 증식의 조절에 관여한다. 종양 관련 대식세포는 종양세포 성장 및 관련 생존 요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림프종 병인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승격의 개념을 적용해야 되겠죠. 승격의 개념. 엔지오텐신 컨버링 효소가 급증하면 암 전이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서희 논문, 상반된 논문들이 있어요.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시켰더니 암 환자에게 암 전이가 현저히 낮아졌더라라는 논문도 있고, 아니요, 어떤 환자의 경우는 에이스 억제제를 먹이니까 암이 더 증폭이 됐어라는 상반된 논문들이 서희계에 존재해요. 어쨌든 에이스가 과잉 증폭이 되면 이것은 흉한 거예요. 그래서 상극작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에이스라는 효소가 너무 증폭이 돼서 암이 발생하고 전이가 빨라진다. 그러면 폐 승격 한쪽에 놓고 한쪽에 위 청격 놓는 거예요. 보니까 보인다. 비판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인다. 레닌 엔지오 시스템과 암 리뷰. 고전적인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은 혈압과 체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구성 요소와 구조 및 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 관련 경로와의 수렴 및 혼선으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엔지오텐신 계통은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과 질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리뷰는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 및 관련 경로의 구성 요소의 구조, 기능 및 신진대사에 대한 최신 연구 및 혈관 신생, 종양 형성, 전이 및 세포 증식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좀 봐주세요. 신동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분해 효소를 방출, 간에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을 방출. 그러면 레닌이 혈장 단백질을 분해해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1이 됐어요. 비로소 운동력을 갖게 되죠. 운동력. 네, 근육이. 그런데 확장 개념으로 전신의 모든 조직의 면역과 관련된 그러한 능력도 부여하려면
엔지오텐신 1이 AC에 의해서 다시 분해되어서 확장성을 띤 엔지오텐신 2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혈압이 노모텐션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AC가 급증해요. 급증.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더 확정이 돼요. 혈액순환이 더 빨라질 것 아닙니까? 빨라져요. 그러니 암세포가 전이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암세포가 지금 KTX를 탄 거야. 옛날로 말하면 비둘기호를 타고 다니던 놈이 지금 KTX를 타고 다니는 거야. KTX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생혈관, 암세포가 어느 조직에 안착이 되려면 전이된 세포가 원발성 암세포가 원발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사 갑니다. 이사 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간 암세포가 폐에 가서 달라붙으면 폐 조직과 다른 조직이잖아요. 다른 조직. 그러니까 이것이 본드처럼 착 달라붙긴 했는데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원래 조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암세포는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폐에다가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신생혈관이에요. 그것이 ACE가 급증해도 촉진이 되고 엔지오텐신이 급증해도 촉진이 돼요. 그러면 엔지오텐신 블로커는 그리고 ACE 억제제는 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도 오늘 토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시스템을 1차 작용 그리고 2차, 3차 확정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암과 관련도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암과 관련이 있다.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 및 암 위험 무작위 대조 시험의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성 신병증 및 최근의 심혈관계 위험 감소를 위해 널리 승인된 약물 종류입니다. 실험적 연구는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 특히 엔지오텐신 2 타입 또는 1 타입 2 수용체가 세포 증식, 혈관 신생 및 종양 진행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약물은 이러한 유익한 작용도 있긴 있더라. 그러나 우리는 ARB가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물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이들 약물의 무작위 대조 시험의 메타 분석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약물 중에 하나인 텔미사라탄은 신규 암 데이터를 이용한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ARB를 투여하는 환자 3만 14명의 연구 약물이었다. 텔미사라탄 가지고 임상실험 메타분석적 결과는 ARB를 투여받기 위해 무작위로 배정된 환자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하여 새로운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분석이 암이 미리 지정된 종점인 임상시험에 국한된 경우 조사한 특정 견고한 암 중에서 새로운 폐암 발생률은 무작위로 ARB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로 인한 암 사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암 발생률이 촉진되더라. ARB를 투여받기 위해 무작위로 배정된 환자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하여 새로운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은 조절되는데 암이 생겨. 조사한 특정 견고한 암 중에서 새로운 폐암 발생률은 무작위로 ARB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 다른 논문. 항고혈압제 및 암 위험.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32만 4,168명의 참가자에 대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 및 시험 순차 분석. 이라는 논문에서는 우리의 분석은 ARB,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고혈압약, ACE 인히비터, ACE 억제제 고혈압약, 그리고 베타 차단제 이뇨제 및 CCB의 사용으로 암 또는 암 관련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암 사망률이 높아졌다까지는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ACE 억제제와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고혈압약은 그 약을 특히 병용할 때 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암 사망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이에요. 이거 단정적으로 이렇다가 아니에요. 아니다.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및 암 위험이라는 또 다른 논문. 자발적인 보고 데이터베이스 및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연구의 목표, 일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약물 역학적 평가를 사용하여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10대 암의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암. 남자의 경우는 폐암, 대장암 또는 직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비인두암, 인두암, 림포마, 림프종, 림프암, 그리고 키드니 and other urinary.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암 등등, 그리고 백혈병. 이게 10대 암이에요. 남자들에게 잘 걸리는 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첫째가 유방암이네요. 유방암, 폐암, 그리고 대장, 직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암, 마지막으로 백혈병. 이 10대 암이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고혈압약과 관련이 있는지를 메타 분석을 해보았다. 해보니까 결론. ARB 사용과 전체적으로 평가된 모든 암 유형 간에 유의미한 역상관 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암의 분석에서 ARB 유발 암의 위험은 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RB 유발 암의 위험은 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간 재생과 종양 자극, 레닌 엔지오시스템계의 함의라는 논문. 신장암 위험 인자로서 레닌 엔지오텐신계 규제 완화, 췌장암에서의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의 역할, 레닌 엔지오텐신계 및 그 관련 효소 성분의 폐암에서의 유전자 발현 변화, 대장암과 전이에서 레닌 엔지오텐신계의 상호작용, 유방암과 유방암의 레닌 엔지오텐신계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사암사부님께서 사암두인 침구 요기를 통해서 사암침법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암을 치료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암이 림프암. 이상 살핀 것처럼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우리 몸의 혈압 조절을 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확장 개념으로 보니까 갑상선 기능과도 난소의 기능과도 폐의 기능과도 그리고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에 그 항상성 유지 시스템의 편중 현상은 병변을 불러일으키고 암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사암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 성격을 쓰는 것처럼 또는 간 성격을 쓰는 것처럼 서희들이 오행침 흉내를 좀 내봤어. 비유하자면 에이스 차단제를 먹여봤어.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먹여봤어. 그랬더니 10대 암에서 여러 암들이 관련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신생암이 발견되기도 해. 그것을 복용시킴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개버린의 그 부작용이 10년 전에 회자되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별로 회자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개버린에 사용된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라는 성분, 그 성분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구하지만 외국에서는 판매 중지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성분의 약을 타이레놀 콩 집어 먹듯이 먹었던 사람이 어디 하나둘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고혈압 치료제로 엔지오텐신 차단제, 에이스 차단제,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어쩌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약 처방으로 인해 발현되는 혈압이 조절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보이잖아. 성격을 쓴 거야. 소위는 약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암침을 적용할 때는 그 약을 씀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부작용은 없어. 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스 억제제를 써야 될 고혈압 환자예요. 그러면 무조건 폐성격만 넣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일단 자극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당하겠어. 그러면 한쪽에 폐성격, 한쪽에 위정격을 놓아서 안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정이 된 이후에는 한쪽에는 폐정격을 써서 에이스는 정상적으로 분비하도록 하고 과잉으로 분비되는 면만 차단해. 그러면 한쪽에 위정격 놓는 거지. 둘이 기량적 관계 있으니까. 한쪽에 위정격, 한쪽에 폐정격. 그러니까 사암침을 적용할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환자에 따라서 맞춤요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의학이에요. 사암침 의학으로 승화시킨 오래간만에 사암침 해설 팟캐스트. 나는 침쟁이다.
박광범 선생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추적해서 찾은 오행의 상생상극의 의과학적인 면을 오히려 증거하는 서희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사하는 삼진법의 근간인 오행의 상생상극설이 참으로 과학적이다, 의과학적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